한미 정상회의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 정상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과 대책 논의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구반곡 특파원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속속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만 18명. 아세안의 현안인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뿐만 아니라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됩니다. 영내 지도자 서밋 행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의제를 던졌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main united so that North Korea understands that its provocations will only continue to deepen its isolation. 지난 7월 말 동아시아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 의장 성명에도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내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무대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연합도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국제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독자적인 성명까지 내며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화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자 라오스를 방문 중인 한미 두 나라 정상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핵 해결을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과의 소통을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라오스에서 최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한미 양 정상은 먼저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반대한 한반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 방위력 증강 및 확장 억제를 통해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It is a purely defensive system to deter and defend against North Korean threats. Today, I want to reaffirm that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and security of North Korea, including extended deterrence, is unwavering. 박 대통령은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양국은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국은 물론 동맹국가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유엔 제재 조치에 빈틈을 메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아울러 대북 제재 이행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과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일 아베 일본 총리와도 만나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내일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역설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BNT 안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한미 정상회의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 정상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과 대책 논의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구반곡 특파원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속속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만 18명. 아세안의 현안인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뿐만 아니라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됩니다. 영내 지도자 서밋 행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의제를 던졌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main united so that North Korea understands that its provocations will only continue to deepen its isolation. 지난 7월 말 동아시아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 의장 성명에도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내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무대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연합도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국제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독자적인 성명까지 내며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분위기를 묻지라도 하려는 듯 북한은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동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발사 직후 노동미사일로 추정했지만 스커드 계열 미사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보란듯 고속도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7월 19일 발사 때처럼 평양, 개성 간 고속도로로 보입니다. 이동식 발사대 석대를 줄지어 세워놓고 3발을 연속 발사했습니다. 훈련에서는 화성포병부대의 로켓 실전 운영 능력과 탄도로켓들의 전투적 성능이 완벽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미사일은 탄도 부분이 뾰족해 스커드 계열인 것으로 보입니다. 젖병 모양의 노동미사일 탄도와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전문가들은 스커드 개량형인 스커드 ER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동식 발사대의 바퀴가 한쪽 4개, 모두 8개로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노동 미사일 발사대는 한쪽에 바퀴가 5개씩 있어 스커드 발사대보다 많습니다. 노동 미사일과 비교해서 좀 더 가늘고 길이가 짧아 보이면서도 끝단의 날개 숫자라든가 또 발사 차량의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스커드의 개량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번에도 이 미사일들이 노동 미사일 개량형이라며 다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7월 북한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을 틀리게 추정했다가 정정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학지입니다. 방금 보신 북한의 스커드 ER 미사일은 정확도와 사거리가 몰라보게 개선돼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남한 전역은 물론 일본까지 목표물을 명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개량형인 스커드 ER 3발을 목표 지점에 명중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도 이번 발사에서 스커드 ER 미사일의 높은 정확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전 대비한 성능 개량된 탄도 로켓의 비행 안전성과 유도 명중성을 비롯한 신뢰성을 재검열하고 기존 북한 스커드 계열 미사일의 원형 공산 오차, 다시 말해 정확도는 최대 반경 1km가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명중률이 낮아 위협적이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된 스커드 ER의 공산 오차는 최대 200m 안쪽으로 특정 건물까지 타격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기존 스커드와는 다른 정밀한 유도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스커드보다는 명중률이 90% 이상 향상된 탄도미사일입니다. 더구나 사거리도 크게 길어졌습니다. 사거리 500km 내외의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이 1000km를 날아가 사실상 중거리 미사일이 됐다는 점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북한은 노동미사일이 아닌 개량형 스커드 ER로도 남한이나 일본의 원하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되면서 북한 미사일 위협은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북한은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아무 곳으로나 미사일을 마구 발사하고 있어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국제기구의 발사를 알리고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해야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4월 북한은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발사장을 외신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항행 금지 구역도 설정했습니다. 국제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제민용 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 국제전기통신 동맹 등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하였다.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였지만 평화적 목적의 우주 발사체로 보이기 위한 위장 전술이었습니다. 지난 2월 광명성호 발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제재가 본격화하자 북한은 이런 형식적 절차도 벗어던졌습니다. 10번 넘게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적 규칙을 무시하고도 문제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는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고 성과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24일에도 잠수한 탄도미사일을 사전 통보 없이 기습 발사하고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적인 규범에 따른 미사일 발사 혹은 로켓 발사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웃 나라들의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북한이 지난달과 어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동해상공을 가로질러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졌습니다. 이 미사일 궤도 주변을 보면 민간 비행기끼리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쪽으로 이어지는 이 항로를 볼까요? 우리나라는 미주 노선을 활용을 하다가 2009년 북한의 위협으로 현재는 우회 노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등 다른 나라 항공기들은 여전히 이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7월 한 달에만 332편이 지나갔습니다. 일본과 북한, 중국까지 이어지는 이 항로도 7월에만 64편이 이용했습니다. 미사일과 항공기는 궤도와 고도 차이 등으로 충돌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미사일이 중도 폭발하거나 궤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협은 상존합니다. 바다는 어떨까요? 오늘 오후 현재 한 민간 선박 사이트에 나타난 선박 분포도입니다.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수백 척의 상선과 어선 등이 떠 있습니다. 예고 없이 떨어지는 북한 미사일에 어느 선박이든 맞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험 속에 일본은 북한의 연쇄적인 미사일 도발로 비상에 걸렸습니다. 사전 탐지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사드 도입 등 대대적인 군비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나시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일본 여론은 일본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미사일 파괴 조치 명령이 24시간 발령된 상태에서도 사전 징후 파악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성능이 예상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ミサイルの発射を繰り返している北朝鮮に対して対応は急務だと我が国のミサイル防衛の能力を高めていく 일본 정부는 군비 태세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의존해온 조기경보 위성을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미사일 요격용 이지스함을 현재 4척에서 2배로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드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 긴급회의가 한미일의 요구로 소집됩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일 경우 동아시아의 긴장 고조는 결국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은 일본의 대응 능력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군비 확장에 목마른 일본 정부에 좋은 빌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합니다.